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오래간만에 네,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이 한양대 전자공학과 나오셨고요. 한양대에서 공학 박사셨습니다. 지금 충북 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정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문화예술 콘텐츠 진흥원장, 한양대 총동문회 이사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학술 삼관왕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LG 학술 대상 이런 귀한 연구의 성과들 많이 냈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예. 그 축구는 새벽에 안 보셨죠? 봤습니다. 아 우리나라 거 봤어요? 예, 예, 3대1로 지더라고요. 좀 기다렸는데 네. 기운이 다 빨렸는지 네. 잘 못하던데. 네, 후반전에 그냥. 어쨌든 뭐 4강이 갔다는 게 뭐 대단한 그렇죠, 일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약간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저기, 여름 특집 부부싸움 하고 있고. 여름 특집. 예, 예. 아니 여름도 안 됐는데. 예, 예. 남양 특집 부부싸움 하고 있어요. 되게 더워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저희 대학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게 네. 교수들 연구 실적 없다. 그래갖고 지금 5월달 한 달간 거의 실험실에서 살아갖고 그래갖고 그 학술대 논문 7편, 저널 2편 뭐 이렇게 아니 벌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7편 하고 2편하고 9편. 9편을 네. 발표했다고요? 거기 왜 충북동가 어디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네. 1년에 한 편도 안 쓴다면서요, 평균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좀 나눠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동안에. 아니, 나누게, 남게 그래. 이름만 주기도 하긴 전공이 다르고, 예, 예.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조금, 좀 아쉬운 점은 도립대 교수님이니까, 네. 일단 뭐 다 떠나서 연구 실적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니까 좀 실망들이 그러니까 좀 지금 많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거고 그렇죠, 예. 연구자는 연구 논문으로 말하는 건데 좀 아쉽죠. 그럼 교수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충북 도립대? 지금 한 30명 있습니다. 30명? 예. 와, 그럼 어디 고등학교 정도 크기인가요? 11 학생이 한 학년에 몇 명이었는데요? 500명. 한 학년에? 예, 예. 11개 학과니까 11개 예, 학과에. 예, 30명 정도의 이제 겸임 교수 뭐 시간 강사 이렇게 하면 굴러가죠, 학교. 그래서 요새 그 김영수 씨가 네. 총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고 그게 한 20일 걸린다는데 그러면 딱 흐르면 7월 1일자에 충북 도립대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방학 중에 임명이 되네요. 네, 네. 아무도 없을 때? 네. 그다음에 발표는 금요일 날 오후에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전에? 네. 그래서 학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학교 반응은 어떻다고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 총장이 15명 중에 10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현 총장이. 현 총장이. 지금은 총장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직무대행? 총장 직무대행 갖고 찍어 누르면 15표 중에 10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직 교수, 주요 보직 교수들은 다 자기 휴하에 있죠. 총장이나 예, 총장 예. 대행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인사는 마음대로 총장이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5명만 추천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전 총장이, 공병위 네. 총장이 이제 장난놓은 거고. 네. 자기는 어차피 못하니까. 예, 장난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분이 그 2년 연장받을 때에 그것도 예. 본인이 총장 추천에 다 구성하고 본인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심판 다 정해놓고 본인이 선수를 뛴.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김용수 씨가 총장이 되면 2년 8개월밖에 못하는 네. 뭐 반쪽짜리 총장이다 하는데 네. 이미 전 총장도 그렇게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1순위로 올려보낸 사람이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공병영 총장하고 붙었을 땐 0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11월에 또 공병영 총장이 저희 심증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니까 1순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수 저 박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에서 설마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이쪽에서 장난질을 치라니까 안 돼도 이제 도에서 개입하면 1순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덕긴 깨끼네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뭐 예, 예.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럴 수도 있던 좀 그런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김영수 씨는 11월에 할 때는 네. 예선 탈락. 예. 그것도 뭐 세계적 표가 뭐 비공개지만 듣는 바로는 엄청 적었다고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도에서 놔둔 거예요. 냅두고 냅두고. 그리고 기사 측근이라는 게 안 알려졌을까? 아니 알려졌는데 예. 도에서 그냥 측근인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판은 심판지는 또 이제 공병총장이 닫지 않았으니까 자기 이제 끝나는데 뭐 지사 눈치 보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 본인도 맨 처음에 총장 될 때 2표 갖고 총장 됐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 도립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사라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지사가 도립 때를 혁신하게 딱 그래갖고 이제 지금 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도에서 개입하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다 온라인 투표하자. 그 중국 때는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공주대학교 거기는 그렇게 하고. 총장 추천위원회에서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그럼 몇 명 돼요. 거기서 뽑히는 사람이 정통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획기적인 안을 들고 와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야 이런 식으로 한번 투표해보자. 선거운동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더니 역시 뭐 알아서 잘 했는데 뭐. 아니, 감사하고 한다다가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거 판이 좋은데 내가 이걸 왜 바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혹시 정옥주 여사님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는데. 그 김영환 지사님 사모님인데 전은주. 전은주 이사님. 예. 그분이 아마 지사였으면 획기적으로 탁 판명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팀에서는 다음번에 그냥 저기 그 사모님이 추천해 주세요 공천. 이 일이 자꾸 옆으로 뛰어가지고 오늘도 역시 그조 교수님 감당이 잘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상당히 재밌는데 그러면 교수님 저번에 그 왜 출마하네 총장 하시려고 했잖아요. 네. 잘 결과가 안 좋았죠? 네. 1, 2, 3순위에 단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출마했을 때는 뭐 그때는 막 도에서 막 개입하고 막 전화도 오고 막 저기 그 총장 추천에 예전에 이수정 대사 그 상황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어요. 예선 통과했어요? 예선이 압도적 1순위. 1순위 올랐어요? 압도적 1순위인데 이거는 뭐 판을 닫자면 힘을 쓸 수가 있나? 이게. 그럼 뭐 그러니까 여긴 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대로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교수, 직원, 조교, 학생. 그럼 아마 공약 내용도 바뀔 거예요. 학생 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정말 학생한테 오리엔트된 그런 식의 정책이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교수님도 반응이 어때요? 교수님 뭐가 반응이 있겠어요? 다 도끼객기인데. 그리고 또 도립대 특징은 제가 떠들면 떠드는 사람도 없어. 그냥 반응이 별로 없다. 별로 없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최소한 이러면 뭐 성명사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교수 집단인데 그 누가 갔어요? 글쎄 도가 뭐 신성한 대학에 그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냐? 학생들은 뭐 가만히 있고 사실은 교수들이 나서 갖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찜찜한 거지. 누가 하겠어요 이걸? 글쎄 뭐 짚고 넘어가야 할 것까지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충북 도립대 미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분이 와가지고 뭐 학교를 2년 8개월 동안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보니까 도립대 혁신위원회 거기에서 교수님 자르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정년 3년 남은 사람들을 뭐더라 명탱가 시키라고 하고 뭐 그런 인적 쇄신 요구가 있던데 혹시 뭐 그런 얘기가 있던가요? 그 혁신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AI 기반 농가대학으로 이제 바꾼다. 하면 이제 교수가 여기 AI를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밖에 없잖아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너무 젊은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한 3년 정도 남은 사람은 명퇴시켜서 거기 이제 AI 전공한 사람들을 뽑으면 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닌 거죠. 그런 아닌데. 그런 거죠. 근데 누가 나가겠어요? 근데 뭐 이걸 하다가 명퇴하려고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돈도 필요한 데다가
이게 만약에 진짜 그게 성공하려면 지사 임기가 리시종 지사처럼 뭐 한 12년 되고 그런다면 이런 거 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한 3년 남았지 않습니까? 3년 남으면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빨간 당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손대다가 우리 원래 이 테이라이버 좀 진지한 면이 있는데 오늘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손대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이사장한테 찍히면 어떡하려고. 뭐 한두 이사장 최측근 총장도 오고 네. 그 3년 남은 교수들 자르라라는 네. 게 쉽게 해서 그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되면요 거의 한 절반 정도 돼요. 30명 중에서 네. 10명 이상. 10명 이상. 왜냐하면 이게 그 1997년에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왕창 비슷한 연령대를 쫙 뽑은 거야. 아, 그러니까 그냥 60대 이상이 몰려 있는 거죠. 이 층지 이렇게 뭐 60대, 50대, 40대 그게 이래야 아니고, 되는데 예. 똑같이 돌아와서 쭉.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충북 도립대학 교수진은 노인대학이에요. 전부 60대 우리는 환갑 안 넘은 사람은 교수로 안 그 보여. 총장 권한대행도 그래요? 그렇죠. 그분도 63년생이니까. 김종구 교수님인가? 네, 김종구 교수 63년생. 그러니까 다 60대니까 이제 쫙 나간다면 그냥 젊은 사람들 쫙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럼 그러니까 현 상태로 가면 2, 3년은 기다리면 그냥 새로운 교수님들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2, 3년 기다리기에는 도에서는 길다 이거지. 2, 3년 기다리다 학교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이제 저기 지사님도 또 혹시 재선에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보내고 채워서 AI 기반 농가대학으로 끌고 가면 좋지 않냐 특성화대학으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저는 저는 오늘에서 내일 되면 몰라도 그게 시간도 그렇고 돼. 또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될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학생들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성공하려면 지사가 최소한 다음에 재선까지는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어서 이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이 짧은 기간에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AI 기반 농가대학을 원한다면 충북대학을 통합시키세요. 글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느냐. 통합을 해갖고 충북대 농가대학을 옥천으로 보내갖고 여기서 충북대 농가대학을 AI 기반 농가대학으로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충북대가 한국교통대랑 통합하겠잖아요. 네. 근데 통합을 해도 뭐 상대방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익이 서로 돼야 되는 그렇죠, 돼야 거잖아요. 되는 거죠. 도립대는 무슨 통합하면 도립대랑 통합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다 죽었다. 공짜로 학교를 그냥 헌납. 헌납하겠다. 그리고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지원해 줄 테니 여기 내가 원하는 정말 저 6차 산업, 네. 그 다음에 AI 기반 농가대학으로 충북대학에 이전해서 여기를 활성화시켜봐라. 나 이걸 보람으로 느끼겠다. 하면 가능하죠. 거기 뭐 지적재산권 있어요? 도립대 교수 도립대 갖고 있는 거? 있죠? 산학협력 때는 그런 것도. 많이 뭐 얼마나치나 있어요? 많이라고 말 못했지만 아무튼 있죠. 조금 예. 땅 그 학교 부지 조금 그다음 새로 지은 기숙사 기숙사 400호. 그거는 뭐 아파트 사업하면 되겠네. 아니 아파트 사업할 수 없어요. 없고? 워낙 촘촘히잖아 갖고. 땅 또 없어요? 땅은 없죠. 뭐 수련원 뭐 바다의 수련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건 없고요. 예. 그건 있어요. 화장실은. 별로 재산은 없고 결국 인적 자산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그것도 약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협상할 때는 약간 곤란한 처지가 곤란한 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끼를 던지지 않으면 협상이 뭔가 근데 싶기도 하고.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은 생존에 달린 문제이긴 아니 하지만 직원 선생님들은 도청 공무원들이 가면 되지 뭐. 오니까 다시 컴백하면 되고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 학생들은 무슨 죄냐고요?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도 학생들이 좀 불안할 거잖아요. 근데 잘 이제 다니나 열심히 그냥? 지금 뭐 저희는 사실 주간보다는 야간이 지금 그 지역민들이 기출이 돼 많이 있어서, 다니셔서? 네, 지역민들이 많이 다니셔서 그분들은 뭐 돈 하나도 안 내고 밤에 학교 적당히 나오면 막 학위 주고 학점 주니까. 요새 F 주면은 큰일 나죠? 그럼요. 다시 다니게 하면 힘든 거죠? 예. 더 이상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많고. 예전에 저도 모 대학에 출강한 적이 있는데 F 줬더니 교수님이 전화를 했더라고. 이제 뭐 노골적이진 않으나 예.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예. 네,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경북도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예. 경북도립대학은 금호공대 있죠. 네. 금호공대 안동대학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대학도 어느 정도 정리할 때 됐고, 음. 그다음에 그 400억 들여서 저 만든 400억 더 돌아갔을 것 같은데 저 기숙사 어떨 거야? 학생 주간에 학생이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충북대 농가대학을 아주 특성화시켜서 갖다 놓고 충북대 학생들 교양 강좌를 몇 달씩 뭐 여기서 의무적으로 듣게 하면, 그리고 저 여기 기숙사 생활하게 하면 뭐 한 학기 정도 기숙사 생활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럼 기숙사 꽉 차고, 그럼 옥천은 젊음의 피로 좀 모양새가 되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중환자가 아니고 좀 내사 상태야. 이거 내사 누가, 상태다? 아니 누가 손댄다고 이거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거 참 도립대도 걱정이고 그 주민도 걱정이고 거기가 원래 그 남북권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밑에 또 영동대는 또 총장이 또 뭐 예. 이상한 거기도 짓을 뭐, 해가지고 네, 네. 또 뭐 잘리게 생겼던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낙후 지역에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했다고 만든 대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통망이 발달됐으니까 여기 애들이 대전 가고 우리 청주에서 어찌 보면 이삭 죽게 하고 있어요. 그 도립대가 그 오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가? 아니, 오송 바이오 생명학. 거기도 그래도 좀 유명한 과 아니에요? 그 과가 그래도 좀 주간을 살리고 있다. 아, 살리고 있다. 예, 예. 아, 그러면서 그런 이제 잘하는 과, 네. 유명한 과를 내세워서 네. 통합을 하든 독립을 하든 그렇죠. 예. 뭐 혁신을 하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김용수 총장 내정자는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직 뭐 예. 마음을 졸이고 있겠지. 네. 진짜 임명장을 받아야 임명되는 네, 거니까. 하도 눈치를 많이 요새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이거 그렇군요. 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뭐. 퇴직 언제 하세요? 그래 봐 14개월 남아서. 14개월. 어유 그러셨어요? 근데 14개월 동안에 정말 그 김용수 이제 박사가 진짜 총장이 돼갖고 진짜 마인드만 맞으면 진짜 바꿔놓을 수 있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년 정도면 충분하게 혁신안 만들어서 대못을 박아버리면 돼요. 그 총장님 모시는 분이 우리 저 14개월 남으신 교수님하고 한번 의기투합하시는 것도 혁신위원장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 진짜 바꿔놓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막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좀 눈치 좀 봐야죠. 그죠? 하루도 쓸 것도 없어요. 진짜 이름 남을 일 그냥 딱 학교 살릴 길 그냥 딱 하고 나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14개월. 아유 어쨌거나 고생 많이 14개월 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남았죠. 많이 남은 겁니다. 예. 항상 젊어 보이셨는데. 자, 알겠습니다. 도립대 잘 되기 바라요. 오늘 좀 교수님 모신 이유는 사실은 도립대는 또 궁금했지만, 요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세계 반도체 경기가 계속 나빠져가지고, 요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소문이 떠돌기는 회식도 하지 마라. 돈 없으니까, 뭐, 언론사에 광고도 당분간 못 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하복대 경기도 약간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새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반도체가 좋다 하니까 안 좋은 때나 보다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고 이게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세계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높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게 가전제품부터 안 사요, 사람들이.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안 사요. 그럼 반도체 팔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는 집값 떨어지고 네. 가전제품 안 팔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반도체 수요가 줄죠. 이거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제조 기술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24시간 돌아야 돼요. 근데 감사는 해놨는데 네. 24시간 돌아야 되니까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이거 뭐 멈추면 안 됩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돌아야 되는데 감사는 했으니 이 비용은 그대로 들고 여기는 줄어서 잘 안 팔리니 이거 어떡하냐. 어디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팔릴 만큼만 감산을 네.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팔아도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필요 경비는 똑같이 들어오니까. 계속 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예, 거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제조 기술 쪽에 손을 안 댄 게 네.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상교대? 그 머리만 쓰면 되니까. 예, 머리만 쓰면 내가 왜 상교대? 설계하고. 예, 예, 예. 그런 쪽으로만. 쉽게 해서 생산은 외주. 그렇죠. 예, 삼성이나 니들, 하이닉스에 니들 뭐 상교대하고 백혈금 걸리고 뭐 니들 알아서 해. 이런 거. 외주 줬어도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1.6%에서 1.3%로 낮췄대요. 네. 이게 다 반도체도 여기 영향이 있다고 그런 하는데 거죠. 예, 당연히. 1% 성장은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인플레 따지면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래 갑니까? 아니면은 좀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에 다 디펜던트한 상황인 거죠. 미국이 결심하게 따른 거예요. 예, 예. 미국의 또 내수나 여기가 그렇죠. 어떻게 따라 따라서.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에도 자꾸 미국을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가서 반도체 공장 짓고 예. 또 일본도 짓는다고 예. 하고 그 예전에는 반도체 공장이 우리나라에 많고 뭐 청주 뭐 자꾸 저기 더 지으려고 했다가 요새 안 짓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반도체 공장이 미국, 일본 이런 데 자꾸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눕니다. 네. 이제 설계 분야,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설계,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소재, 제조. 제조.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설계하고 장비를 들고 있고요. 음. 유럽, 즉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소재를 들고 있고. 소재도 예, 일본.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웨이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재를 사갖고 와야 돼요. 이게 한 1,000만 원 해요. 그 장비 찍는 거는 근데 장비 찍는 건 이제 유럽에서 사갖고 와야 사갖고 되고, 오고, 요거 이제 설계 기준 로열티 주고 미국 갖고 와서 우리는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자체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때 경제 보복할 때 이거 안 팔래. 소재 소재 안 판다 그러니까 판다.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을 보면 거기는 자동차로 먹고 살아요. 네. 자동차로 먹고 사는데 이 경기가 안 좋아갖고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제조한 걸 이제 사야 되는데 야네들이 감산을 해버려. 많이 안 만들어. 예. 전반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에 들어갈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자동차 만들어서 팔기가 굉장히 꺼북하니까 예. 아예 제조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일본도 구마모토 현에 제조 공장을 짓고요. 유럽도 짓고 있고요. 미국도 텍사스에 짓고 다 제조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다 쓰는 거예요. 네, 사다. 지금 이제 사다 쓰는 타산이 안 맞으니 네. 우리가 직접 하겠다. 네,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1986년에 예. 사실 일본이 그 소재하고 제조 기술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덤핑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협정을 맺어서 걔 중에 하나 내놔. 그러니까 그럼 제조 내려놓겠습니다. 거기 한국하고 대만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하나 뺏겼던 거죠. 미국이 하도 나서서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를 우리하고 대만이 들어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일본 거 뺏어갖고 한국하고 대만이 간다면 좀 쉽게 보는 거죠. 얘네들 국력을.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제조 기술은 이제 주축이 돼갖고 이제 최종 제조해서 파는 거였는데. 네. 이제 미국도 직접 제조하고, 일본도 제조하고, 유럽도 제조하고, 그럼 이 제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예. 그때 이제 우리 어떡하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청주에 SK 하이닉스 자꾸 짓겠다고 했는데 그냥 안 질라 그럴걸요? 거기에 지금 뭐 LNG 발전소까지 져가지고 전기를 원활하게 네, 공급하겠다. 네, 네. 미세먼지 잔뜩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지어도 문제고 네. 또 그러니까 못 지금- 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당장은 거기가 안 돌아가고 이제 짓는 상태니까, 네. 그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짓는 상태니까 이게 제조 공장을 제대로 져서 돌아갈 때면 10년이 안 남았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하고 SK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특히 이제 그 SK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빚가이 하나가 많이 매겨 살리는 거예요. 빅가이. 예, 예. 그러니까 큰 사람이. 예, 예, 예. 그 아주 좋게 얘기해서 뭐 규모의 경제에 네. 우리는 충북이 있다 이러지만 이 SK가 호황이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불황이면 떨어지고 막 이런 입장인데 이제 반도체 이 제조 공장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럼 충북이 SK가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됐을 때 충북은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뭐 당장 SK가 잘 되면 뭐 지방세가 뭐 100억 그러니까, 단위로 예, 오니까 예, 예. 엄청 좋은데 네. 안 되면 또 조금밖에 안 내니 그것만 해도 세금이 뭐 그러니까요. 100억 몇백억 주다가 뭐 몇십억 내면 그것도 큰 타격이 있고 여 지역 상권도 그렇고 거기 또 있는 직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이런 건 교수님 볼 때 점점 심해질 거다? 점점 심해진다고 봅니다.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고금리가 풀리면 그나마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느니까 당분간 먹고 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이 제조 공장이 돌기 시작하면 조금 먹다가 어떻게 됐지? 밥 어디 갔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꾸로 예. 머리, 네, 그 설계, 네. 그다음에 덩치 장비 예. 뭐 이쪽으로 진출하고 그쪽은 뭐 능력이 안 됩니까? 그 아까 소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실 일본이 소재하고 소재하고 제조를 같이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경제 제재 딱 음. 해갖고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그거 할 때 하게 하겠어요? 걔네들이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요새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먹고도 살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칩4라고 만들어놨어요. 그 반도체 칩 할 때 칩. 예, 칩4인데 지금 칩5로 하겠대요. 네덜란드까지 포함시켜서. 장비를 네덜란드가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미국, 한국, 대만인데. 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직접 미국하고 일본도 제조를 직접 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한국 있고 네덜란드 장비니까 거기는 그래도 좀 독특하고, 그러면 대만하고 한국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G1, G2 싸움에 한국보단 대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바로 밑에 이렇게 칼 꽂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야죠. 중국 때문에. 아니요, 중국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태평양 거기서 중국을 막으려면 우리보다 일본이 낫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뭐 어떡하지? 미세먼지는 많이 뒤집어 예, 쓴다고 예. 하는데. 아, 그래도 뭐 미세먼지 많이 마셔도 30년 전에는 안 죽어요. 아직은 더 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다 하도 예, 예. 공장이 잘 돼서 예.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 예. 뭐 그런 위안이라도 있을 거면 그러니까, 다행인데 예, 뭐 그것도 아니고 예. 먼지만 잔뜩 쌓이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걱정이 그 크죠. 둠 아주 그 특히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아유, 그럼 굉장히 위기인데. 그렇죠, 위기죠. 충북도나 네. 청주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랑 왜 좀 한판인가 했다면서요? 아, 그 예, 뭐, HCN. 네. 아니, 저기, 한 판 나간 건 요즘 용돈이 떨어져고 출연료 준다 그래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사님하고 나가면 편해요. 예. 본인이 다 떠들고 있기 때문에 앉아만 있으면 출연료 나와.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요새 뭐 말씀을 잘 못하셨으니까 예, 예. 근데- 방송에라도 좀 하셨겠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이지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지영이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뭐 유럽 간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반도체 저기 그 장비 사러 간 거예요. 그거 안 팔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반도체 못 만드니까. 근데 이제 이지영이 요즘 하는 말이 반도체 다운 바이오다. 지금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거 우리가 아주 워스트 케이스일 경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고 국가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설계도 하고 장비도 만들 기술도 갖고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자라고 지금 해서 10년 동안 12만 명을 양성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지나고 12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가상이지만 삼성이 문 닫고 하이닉스 문 닫고 예를 들어 어디로 가? 그러면 12만 명 양성해갖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유럽을 위해서 일하고 일본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리가 없으니까. 아니 이제 지금 이제 그 제가
중국 연구원장, 예. 황인성 연구원장이 뭐 특강할 때 들어보니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하려면 7.6% 성장이 필요하대 앞으로. 근데 현재 전국 평균이 1.5%뭐 이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장하려면 몇 배를 중국이 더 몇 배를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굉장히 그 뭐 달성하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달성할 수 없는 뻥이 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 하려면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그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도지사 때 똑같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시동 지사 때도 대지단 4% 아니, 그리고-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도 네. 결국 달성 못 네, 했는데. 그리고 뭐 2026년까지 저기 출생률이 1.4명 만든대요. 네. 지금 서울이 0.6명. 그것도 뭐 2배인가 3배인가. 네, 1.4명 만들면 우리 마누라도 애 낳아야 돼. 63세인데. 아이고. 아니 뭐 그렇게 돼서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좋은데 너무 저 현실성이. 이거를 예. 너무 멀면 이게 너무 어떻게 오를 수가 없으니 지치지 않겠냐. 이게 예를 들면 충북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그 참 중국이 답답한 지금 거예요. 김영환 지사 취임한 후에 투자주 30조인가 그렇다는데 네. 그 중에 SK 하이닉스가 10조인가 뭐 15조인가 됐죠. 그렇고 예. 큰 회사들 몇 개가 네. 그렇게 큰 바퀴가 이제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바퀴가 만약 가다가 더디게 가거나 거꾸로 가거나 이럴 경우 충북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크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일을 대비를 할 때 보면 이제 워스트 케이스를 많이 생각을 해야죠. 잘 돌아가는 베스트 케이스를 생각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충북은 지금 그런 경우도 대비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지역 경제가 나빠질 그렇죠. 경우에 그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7.5% 성장을 위해서 다그치던데요. 엄청 기업체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탈출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인천 송도랑 같이. 예, 뭐 2조 원 투자해서 바이오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하죠. 하고 뭐 하니까 이제는 거기를 그래도 이제 어차피 뭐 정부에서 그래도 지정해 준 거니까 거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10년 지났을 때 진짜 전부 손가락 빨고 저는 그때 10년 지났을 때 거의 뭐 무덤이 가까이 왔으면 상관없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재용이가 반도체 다음에 바이오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인천 송대 저기 공장도 짓잖아요. 바이오 공장도 짓잖아요. 네. 왜 이게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용이가. 그러니까 삼성 애들이 원래 그런 거 빠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안 좋을 경우를 경우를 대비해서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다였고 지금 바이오에 많이 투자를 바이오에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예. 전략 투구하려고. 근데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도. 어떻게요? 아니 예를 들면은 오송이다. 네. 그러면 그전에는 그래도 이원종 지사가 민선 상계 때 바이오 막 떠들고 오송용 유치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리시종 지사가 오송을 화장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서울 와서 저기 오송역에서 왔다 오송역 타고 왔더니 거기 화장품. 아니 바이오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걸 왜 화장품으로 바꿔놓냐고. 그중에 한 극히 작은 분야로.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난 이거 이범석 저기 시장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요즘 한번 네, 보세요. 전화 안 받아요 요새? 예? 전화 안 받아요? 아니 전화 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아니 국장님은 생각해 보세요. 제네시스가 현대라는 말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이죠. 안 붙이죠. 렉서스가 또에다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였죠. 그 고유의 브랜드 갖고 가잖아요. 그럼 오송은 바이오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져가면 돼. 그걸 뭐하러 청주역으로 바꾸냐고. 오성 바이오역. 그러니까 오송 바이오 밸리역 또는 그냥 오송을 계속 뭐 바이오 쪽으로 그거 하면서 오송이란 브랜드는 제네시스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청주역으로 하자 그러면 제네시스 쫙 브랜드 고유 브랜드 만들어 놓고 다시 띄고 현대 그거는 뭐가 달라요? 그리고 역 이름도 오송 바이오밸리역 하면 앉아있다가 다음은 오송 바이오밸리역인가 KTX 타고 가면서 오송 바이오구나. 이거 세뇌시킬 수 있잖아요. 수많은 그 KTX 승객들을.
그러면 우리가 정부 과제 낸다거나 또 어떤 뭐 클러스터 선정할 때 플러스 알파 굉장히 크다고 세뇌당한 게 그걸 왜 청주역으로 만든다 그러지를 않나 화장품 한다 그러지를 않나 난 금년부터는 저 오성 저기 화장품 엑스포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나마 이제 반도체 힘들어지면 바이오인데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요. 그거로 다 하게 냈어요. 뭐 바이오 뭐 하나 반은 대구가 있고 뭐 반은 오송에 있는데 아니 대구는 요번에 이제 거기 선정에서 빠졌어요? 빠졌어요. 저기 송도하고 우리예요. 근데 충북이 보니까 2차 전지도 조그마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조그마하고 바이오도 조금은 하는데 뭐 이렇게 확 미는 게 없고 국가 산단에도 2차 전지 뭐 반도체가 다 빠졌더구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오송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될지도 참 걱정이 있고 그렇다 그래도 지금 시드머니를 계속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깔아야 되는 깔아야 거죠. 그래도 나중에 보면 이거 망했는데 싹치라도 올라오니까. 하긴 오송 단지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것만 잘 쫓아가도 돼요. 삼성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움직이는가, 어떤 전략 갖고 움직이는가, 그것만 봐도 흐름이 오잖아요. 아무튼 이제 삼성은 지금 반도체도 하지만 그 다음 바이오도 하고 가중치는 바이오 쪽에 실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 오늘 우리 대화가 SK 하이닉스는 이제 포기하고 오송으로 가자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건데 우리는 반도체 지금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워스트 케이스니까 어떻게든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조 기술 위주지만 어떻게든지 미국하고 협상도 잘하고 반도체 강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베스트 케이스인데 혹시 이게 워스트 케이스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네, 이거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면을 많이 부각하다 보면 현실이 어떤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큰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특히 충북 경제를 좌우하는 반도체 경기가 나쁘니까요. 또 우리가 그 성장시키려고 하는 바이오 산업 단지도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가 지금 같이 오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 특보, 뭐 특별 고문인 저 김영환 지사가 여기 대해서 뭔가 비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또 뭐 그걸 하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영환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님보다는 김건희 여사님을 만나신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14개월 정년이 남으셨다고 하는데 뭐 정년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하실? 정년 이후에는 지금 완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뭐 맨날 본 게 이제 과학기술 쪽이니까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절반 정도가 법조계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 고소 고발장 이렇게 쌓고 이거 되게 잘하잖아. 서로 탁 들고 맨날 그것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국회라든지 주요 포스트에 과학기술 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거 중에 뭐 AI, 뭐 반도체 뭐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크게 6G예요. 지금 5G 2018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 않습니까? 2028년에 이제 6G인데 이거 하면 속도도 50배 빠르고 그리고 이제 공중이나 물 속에서도 다 통신이 되고 이런 쪽인데 그걸 하려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저궤도의 위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정지궤도에 있는 걸 쓰려면 전파가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궤도의 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다니는 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궤도에. 그래야 이제 이게 전파 오고 가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예타 면제에서 탈락했어요. 그게 왜 그냥 과학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계속 우리 충청북도나 뭐 다른 시도도 보면 뭐 인프라 얘기했거나 뭐 어떤 철도가 만들어졌다, 뭐 고속도로 이렇게 뜬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거는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얘기고 이제는 SOC 인프라, 뭐 통신망이라든지 저궤도 위성 이런 게 인프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과학기술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학기술인으로서 진짜 현실적인 정책에 개입을 하려면 그만한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국회의원 자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는 아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회나 그저 좀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죠. 예. 전문가로서. 네. 산학연 협회장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아, 그래. 그게 조금 더, 그 자리에 조금 더 네, 하고. 네. 아, 14개월. 그러면 학교는 언제예요? 학교 학교는 2024년 8월. 8월. 요거는 2025년 2월. 아이고, 생명 연장을 그래도 6개월. 그 6개월은 해놨어요. 6개월은 해놨는데, 아무튼. 다음 총선은 내년인데요. 내년 4월이죠. 그 과학 인재를 좀 정치권에서 유심히 많이 보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예를 들면은 그래서 비례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골고루 전문가들을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이상하게 뭐 판 돌리듯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 여담인데요. 네. 그 저 한 2040년 정도 되면 예.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다닐 것 같대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인제 아시죠? 인제. 인재. 네, 강원도 인제. 예. 예? 우리 애가 이제 27일 날 화천 가는데 군입 때 인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서울 사람들이 그 속초 갈 때 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강릉에서 이렇게 안 올라가요. 국도로 이렇게 가지. 그 팔당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아, 가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인제가 뭐였냐면 서울에서 인제 오는 국도를 좀 더 잘 뚫어달라. 그다음에 여기서 미시령 넘어가는 길 좀 더 잘 뚫어달라. 그렇게 뚫었어요. 그랬더니 그전엔 인제까지 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미시령 넘어갈 생각하니까 야 여기서 점심 먹고 가. 그 황태 먹고 갔거든요. 네. 오는데 별로 안 힘들었어. 저거 넘어가서 회 먹지 여기서 회 먹어. 통과. 예, 예. 그러니까 인제가 지금 황태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 인프라가 발달됐다면 우리가 강자면 이득이야. 근데 우리가 약자면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쭉 세종에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동심을 통과하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세종 대전 가서 식당 가고 거기서 뭐 백화점 가고 뭐 저기 대형마트 갔다 오지 그분들이 여기 올 일은 청주공항 가는 일밖에 없다. 하긴 20-30분밖에 안 걸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송이 되게 가까워지면 17분 정도 해갖고 오송역에 내리면 서울역. 뭐 50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 장 보고 거기서 밥 먹고 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좀 우려를 해야 되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우리 청주에 오고 대전 세종이 청주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우리가 형성이 돼 있다면 이거 진짜 돈 버는 방법인데 그게 뭐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여괴로 돈이 나가는. 젊은이들이 더 빠져나갈 것 같은 그거 더 걱정이 많이 빠져나가죠. 드네요. 예, 예. 예. 일단 잘 대처하길 기대하고 오늘 하여튼간 좋은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지만 충북 경제도 상당히 세계 경제랑 완전히 연동돼 있더라고요. 요새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위기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우리 반도체 관계자라든지 김영환 지사라든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들한테 인사 겸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아무튼 우리가 정책의 기본은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엇을? 네, 워스트 케이스를 반드시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혹시 단선하시더라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을 진행을 하실 때 정말 실리가 뭐냐 그거를 좀 더 고민하기를 이 정치권에 굉장히 충북 정치권에 굉장히 바랍니다. 좀 뭐 곳곳에 뭐 광역철도망 됐다고 뭐 자기가 한 거 마냥 다 붙어 있던데. 감사합니다도 많던데요. 예. 그거 보면서 제가 이거 우리가 서울이라면 진짜 감사할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현명하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역 분권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작 정부가 쓸 일을 이제 했는데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를 하는 걸 보고 좀 씁쓸한데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앞으로 뭐 현직에 계시든 어디를 가시든 좋은 역할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